그러나 다만 이게 탄핵은 또 법적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헌법재판소에 가갖고서 뭐 그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요. 저는 뭐 그게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데 그게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좀 더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들과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으로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정권 규탄 대회, 국민 보고 대회를 주말에 연다고 하죠.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 장기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하신 친명계의 좌장격이신 정성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께 오늘 정말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랑 오랜 인연이 사법연수원 때부터 오랜 인연이 네,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네. 예, 친명계 의원의 좌장이라고도 아니, 좌장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들 언론에서도 네. 표하고 있고 또 법조이신이니까 네네. 제가 아마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진술이 연일 검찰발 소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네. 뭐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경기도 대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 뭐 어제 뉴스 보면 플러스 50만 달러 더 갔다고 네네. 얘기했다고 하죠. 850만 달러 북에 보냈고 그중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 네네. 그리고 그걸 이재명 대표도 알고 승인했다. 뭐 네. 이런 취지의 진술이거든요. 네네.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법조인으로서 또 정치인. 일단은 그 검찰의 수사 그 과정 또 그 수사 내용들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런 식으로 검찰이 혐의 사실을 언론에 바로바로 유포하고 어쨌든 국민들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그 또 유죄의 심증을 갖게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건 뭐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 진술 아니겠습니까? 일방적 진술이고 전혀 검증된 바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뭐 전화통화를 했냐 안 했냐 하지만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뭐 적절한 역할이 있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화영 부지사는 저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성태 그렇습니다. 전 그리고 객관적 회장이시죠. 상황도 예. 그렇게 경기 쌍방울이 회사의 사업을 위해 갖고 예. 투자를 뭐 어떻게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 어떤 금원을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하등가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 또 2019년도 객관적 상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할 만한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뭐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2월경이죠. 그 하노이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끝나고 그 이후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재판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남북 그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기도지사가 더구나 재판에 지금 뭐 전념을 다해야 될 그런 도지사가 방북 추진한다? 그건 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뭐 언론 보도긴 하지만 네네. 보도 보면은 뭐 당시에 이제 경기도의 공무원들 네네. 대북 사업을 위한 경기도의 공무원들 저 지사의 방북 추진을 위한 공무원들 이거는 것들이 좀 공개가 되고 네네. 당시 이재명 지사가 사인한 문건들도 좀 공개가 그 돼서 이전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죠. 그건 뭐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남경필 지사라든가 김문수 지사라든가 역대 경기도지사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원래 하던 업무다. 예, 원래 대개 남북 교류 업무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좀 앞서 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 부분 즉 이 방북 비용을 네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부담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던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뭐 제3자 뇌물이 되려고 하면은 뇌물 공여자가 어쨌든 받는 사람에게 뭐 부정한 청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부정한 청탁이 어떤 경로로 있었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그 당시 뭐 경기도가 한다고 했던 뭐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때는 왜냐하면 그 유엔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승인되지 않았었습니다. 2020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 딱 그거에 관련해 갖고서 뭐 돈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만 남북 교류 사업은 일상적으로 경기도가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부 언론입니다. 역시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 분석들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가실 때 네네. 최문순 강원지사하고 네네. 박원순 시장은 동행을 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휴전선과 제일 맞닿아 있는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도지사는 배제를 해서 네네. 이재명 도지사 차원에서 단독으로 방북을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이 있던데 그 해석은 그야말로 소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경기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게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게. 이 부분 가지고도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한 걸로 보세요, 검찰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검찰이 수사를 증거를 쫓아갖고서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소장으로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에 수사 내용들을 특히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갖고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또 이재명 당대표를 제1야당의 당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직접적인 저야말로 객관적인 또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2차 조사 네네.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아직 일정 조율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는 뭐 출석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번 주에 저희 국민보고대회가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정도 말이나 좀 뭐 협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 앞서 말씀하신 피의 사실 공표하는 이 부분이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뭐 진영을 바꿔서 보면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도 사실 많은 일종의 피의 사실들이 검찰 발소식 언론에 흘러나오긴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 피의 사실 공표를 엄하게 통제하는 방안 추진한다던데 의원님 생각은 뭐 동의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법안을 만들어서 그걸 통제하고 규제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피사실 유포로 피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도 봤을 때 그게 입법이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더군다나 또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문제라든가 또는 언론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다만 검찰의 그 수사 관행들을 좀 바꾸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정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여야 누가 집권하든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이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이 이재명 대표 아니면은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흔들려는 비명계 의원들은 굉장히 당내에서 소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되면은 당원 규정의 취지도 그렇고 당원 80조요? 예. 좀 자진 사퇴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저는 30% 중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또는 지지자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사퇴하게 된다고 하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런지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민생의 위기고 지금 현 집권 세력에 우리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는데 우리가 좀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죠. 그 대응을 하려고 하면 당원들의 어떤 참여와 지지가 필요한데 당원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이재명만한 구심점이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다. 이 체포동의안을 검찰에서 다시 한번 영장을 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검찰발 소식으로 저번에 대장동 백현동 의혹 관련돼서 1차 조사 이후에 아직은 체포동의안이 나온 적은 없죠. 나온 적 없는데 검찰발 소식으로 추측 기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오는 거고. 아직 한 번도 온 적은 없다니까요. 노웅래 의원을 이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없죠. 이게 올라오면 결국 어떻게 처리될 거냐는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거 장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체포 의미실까요? 동의안에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아니, 물론 그렇긴 다만 하죠. 이게 무기명 투표.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예. 뭐 의원들의 그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이 사안을 본다고 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체포 동의안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아닌데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되는 것처럼 법원에선 구속영장 기각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것을 보고 있고 예. 결국 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그건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 뭐 중대한 측면도 얘기했죠. 다만 현재까지 이게 피의 사실이 제대로 소명됐는지 네. 결국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는지 물증이 있는지 그런 점들을 보면서 의원들이 좀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뭐 의원들이 쉽사리 쉽게 이 체포동의안에 그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아무래도 사실은 뭐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는 네. 관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결이 됐던 거고 네네. 앞서 의원님께서도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가 올라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게 주된 관측이었는데 지도부에서 결과 장담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뭔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저는 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지도부가 나서 갖고서 예. 체포동의안을 불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엔 모양새 민주당이 안 좋을 뭔가 수 있다. 뭐 방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국민들은 또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면책 특권을 갖다 부채부 특권을 포기한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예. 그러면 근데 이게 제도상은 이게 그냥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런데 지금 지도부에서 이게 부결될 거다라고 하면 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고려겠죠.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온다면. 저는 이게 어떤 피의 사실에 대한 그 소명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 거의 검찰이요? 일방적 주장뿐이기 때문에 예. 의원들이 그런 기준 하에서 판단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국민보고대회 네네. 있잖아요. 의원님 참가하시나요? 뭐 가야겠죠. 네. 의원님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가지고 네네. 계신 분인데 네네. 이 장외투쟁이 지속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건 왜 어떤 이게 의미실까요? 뭐 내일 그 행사가 네. 장외투쟁이라기 보기보다는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지방을 다니면서 경청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생 현장을 살피고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걸 들으면서 지금 현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 이런 것들을 파악했거든요. 네. 그런 실상을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좀 제시하는 그런 보고대회라고 보고 있고 장애투쟁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회 소수당이 네. 국회 내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을 때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중대한 민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지금 야당도 참여해라.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죠. 네. 지금 뭐 민주당은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수당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의 얘기를 한 네. 겁니다. 이게. 예. 앞서 나가야겠죠라는 말씀은 왠지 썩 내키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제가 좀 들려서 제가 너무 나간 건가요? 뭐 어쨌든 이게 뭐 보고대이기 때문에 네. 전 뭐 장애투쟁이라보단 보고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네. 그동안의 민생 투어의 네. 결과를 보고하고 네. 정부에게 그 정부의 어떤 민생 대책을 촉구하는 네. 또 그걸 비판하는 뭐 그런 자리를 보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이제 어떤 구호들과 어떤 플래카드들이 있을지는 뭐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전세값도 전세 사기도 있고 가스비 오르고 난방비 오르고 너무 힘든데 나라에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는 이런 정책적이나 민생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네네. 만약에 내일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수사 중지하라, 뭐 김건희 특검하라, 뭐 검찰 독재 안 된다, 뭐 이런 수사와 정치적인 구호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저는 결국 뭐 당대표가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이재명 당대표 외에 다른 그 뭐 최고위원분들이나 다른 연사분들이 뭐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할 수는 있겠죠. 예. 뭐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메시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민생의 문제 말씀하신 그 지금 고물가의 문제 지금 난방비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실 예. 교통비도 인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또
또 안보 불안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최근에 뭐 네. 그런 문제들 말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치적인 구호나 수사에 대한 구 이게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저는 뭐 당 대표가 네. 본인의 수사 물론 검찰 수사 자체의 문제점 네. 굉장히 좀 불공정하고 형평성을 잃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공공연하게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검찰 수사 자체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당 대표가 개인적으로요? 네네. 당 전체 당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뭐 지금 당 차원에 당 대표가 얘기하는 게 당 차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뭐 저희 인터뷰했던 조웅천 의원도 뭐 저희와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게 국민보호대가 잘못하게 되면 네네네. 이게 국민의힘에서 걸고 있는 방탄 프레임에 갇히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우려들 하시던데 그건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시죠? 지금 사실은 뭐 보고대를 하고 뭐 장애투쟁을 한다고 해서 방탄이 되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 기소에 정권을 갖고 있고 예.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명운을 걸고 예. 그다음에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 방탄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예. 전혀 방탄이 될 가능성이 없죠 사실. 오히려 지금 이런 검찰이 이렇게 굉장히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렇게 야당 대표 잡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네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건 이제 당론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게 지도부의 좀 의사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당론 채택이 안 됐습니다. 네네. 어제 의원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당론 뭐 추진이라기보다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거죠. 다만 뭐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는 이미 뭐 두 번의 햄결이 있었는데도 지금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데 뭐 햄결이 아니죠. 두 번 아니고.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들은 지금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장관부터 경찰청장이나 뭐 실제 뭐 일선의 실무자도 한두 분 구속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법적 책임 이전에 국민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 않다면 대통령께서 어떻든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러나 다만 이게 탄핵은 또 법적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헌법재판소에 가갖고서 뭐 그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란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뭐 그게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데 네. 그게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좀 더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들과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으로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어제 의총을 상황을 보도했던 기사들 좀 보니까 일부 의원들이 뭐 비명계 의원들이겠죠. 네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 강경책에 대해서 총선 망칠 셈이냐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는데 뭐 총선은 아직 뭐 1년 이상 남았는데 뭐 자꾸 모든 문제를 총선에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총선 분위기는 결국 정기국회 끝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10월 넘어가야 총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뭐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당 대표로 뽑힐 때 그 득표율이 네네. 뭐 어마어마한 득표율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마 김대중 역대 대통령이 최고였죠. 보다 득표율 높았던 역대 최고 득표율인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당 장악력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당원들의 지지율은 뭐 저는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장악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뭐 민주당에서 그렇긴 하죠. 장악이라는 예. 게 되겠습니까? 다만 예. 당내에 저는 뭐 당을 걱정하는 의원님들께서 자기 예. 의견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 그런 점들도 고려해야 되고 예. 저는 뭐 장악이라기보다도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일되고 유지하고 정부 여당의 폭주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등 공감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원 얘기 좀 해보죠. 이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시에 제복을 실시해도 후보자를 공천하는 당원 개정을 검토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규정이 그 뭐 법률가이신가 알겠지만 규정을 문헌을 보면은 사무총장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기소되었을 경우 당직을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회부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근데 저는 그 사무총장이 사무총 임명직 당직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은 선출직 당직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하지 않는데 사무총장이 할 수가 있겠냐?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묻죠. 저 당원 당규 관련해서 당원 평가로 내년 총선 예비 후보 컷오프 시킬 수 있다. 원래는 컷오프 시킬 때 여론조사 돌렸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당원 평가를 통해서 컷오프 시킬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그 시스템에서 전 지금 그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의하면요. 예. 여론조사에 의한 컷오프도 아니고 예.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 종합적인 평가? 종합적 거기는 뭐 출석률부터 예. 뭐 법안 발의율, 통과율 여러 가지 근데 예. 일반적으로 관례를 보면 여론조사로 컷오프를 시킨 사례들이 거기 많아서. 그렇진 않습니다. 아, 지금 그런가요? 완전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견해고요. 예. 잘못된 거고 하위 20% 아. 당직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예. 여러 종합적인 지금 당원에 당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다 계량화해 갖고서 예. 평가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당원 평가가 요소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 지금 뭐 당원 평가 규정이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요.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아주 극히 미미할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뭐 일각에서 뭐 그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네. 그러면 강경한 당원들에 좀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네네. 소실 있는 발언을 못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비주류 의원들, 비명계 저는 의원들 뭐 같은 경우에는. 그분에 관련해서는 정말 그건 뭐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걱정할 사안은 아니고 있고요. 예. 당내에서 목소리를 굉장히 예. 크게 내는 그 강경한 당원들은 사실 비율로 뭐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아, 그런가요? 예, 본인이 예. 의정활동 충실하게 하고 예. 또 지역관리 잘했으면은 예. 당원들의 좋은 평가 받게 돼 있죠. 아, 사실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짚어보죠. 어제 예전에 김종대 전 의원이 제기했다가 대통령실에 고발했던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네네. 대통령실 관절을 뭐 이전하는데 개입했다. 그게 어제 다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그 일단 이게 알려진 게 예. 그 부승찬 전 국방부 예. 대변인의 이제 뭐 제보와 또 예. 뭐 책에 내용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 굉장히 상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뭐 더군다나 대통령 관저 이전이라고 하는 예. 굉장히 그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뭐 소위 역술인의 판단에 의해서 뭐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예. 다만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고 예. 국민들 보기 안 좋은 거지만 예. 그게 뭐 법률적으로 뭐 불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긴 하죠. 그게 뭐 그분의 뭐 판단만 갖고 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건 매우 부적절한 상황인데 좀 대통령실에서 당시 예. CCTV 공개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간단한 문제 같아요, 그건요.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1분 3초 남았군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당이긴 제가 야당 의원들 나오시면 꼭 이거 묻습니다. 다른 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 상황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보고 계신가요? 이게 과연 뭐 국민의힘이 예. 그 자유민주주의를 늘 얘기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정당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 뭐 유승민 의원 이렇게 또 그 전에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예. 그리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일관되게 최고위원 나오시는 분들도 윤심이 어디 있다라고 또 윤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자와 어떤 연계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하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성공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을 갖다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지금 민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럼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오늘 발음이 꼬입니다. 정성호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